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개인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보다 그 창업자가 어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또 여러 정부 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정책 자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런 창업 관련 정부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 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투자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아니면 개인 투자가로부터. 그래서 어떤 투자 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또한 조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특허를 담보로도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네 번째는 신용보증서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우리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자금을 받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신용보증서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서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뭐 이런 데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신용보증서를 활용한 창업 자금의 조달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다섯 번째는 개인 투자가로부터 창업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엔젤 투자가라고도 하죠. 보통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같으면 개인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회사에 주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통한 자금의 조달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IMF 이후에 벤처기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특히 개인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 좀 생각해 봐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평소에 어떤 신용 그리고 성실성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좀 신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좀 잘 지킨다든지 또 신뢰성이 있어야지 개인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창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는 것. 즉 말씀드려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개인 투자가에게 아주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업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라는 이 사업계획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좀 갑자기 이렇게 돈을 꿔달라고 하는 것은 좀 건물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평소에 별 관계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급하니까 돈을 좀 꿔달라, 아니면 우리 회사에 좀 급하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런 회사들 보면 상당수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창업자는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어떤 전문가여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그 분야의 전문가임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 노하우가 풍부하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전문가라야지 개인 투자가가 투자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섯 번째는 구체적인 보상 제안으로 어떤 투자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투자를 했을 경우 향후에 어떤 식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것이냐. 물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금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식으로 회사 주식을 주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 회사가 언제 정도,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등록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맺어서 또 매출이 어떻게 증가될 것이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투자를 하는 분들은
과연 내가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보상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자본가의 돈이 사업의 어느 부분에 쓰여질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증설하는 데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정말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에 그러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인가. 그냥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투자해달라, 이렇게 해갖고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곱 번째는 차입선이 여럿인 경우 투자가는 눈치를 보게 된다. 여기저기에서 돈을 자꾸 이렇게 빌리는 경우는 투자가는 꺼리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공식적인 자본 유치 제도를 활용하는데, 사실은 IMF 이후에는 그 엔젤 투자 클럽들이 참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개인 투자가들이 모인 그 엔젤 클럽이 또한 그 일부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식적인 엔젤 투자가들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창업 자금, 또 아니면 창업 중에 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의 투자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특허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신용 보증서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앞서 이렇게 조금 내용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어떤 개인 투자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가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좀 창업 자금 조달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